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부동산보다는 좀 비트코인이 좀 더 괜찮은 투자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좀 비트코인에 좀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이후에 이제 뭐 비트코인 사이클도 있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대표님께서 아까 앞서서 이제 블록엑스 예. 소개시켜 주시면서 가상자산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부동산 시장도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2024년도에는 좀 고금리 여건이 좀 지속되면서 이제 개인들의 부채 부담은 좀 지속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뭐 시중금리 같은 경우는 약간 완만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대비해서는 지금 좀 높은 수준이고요. 이제 금리 인하기에 좀 돌입하기 전까지는 가계 대출이자 상환 부분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좀 이런 좀 부담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의 줄다리기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매도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한 이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좀 있을 것이고요. 매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 부담 지속이 있고 고점 대비 아직 가격 조정폭이 한 10% 20%밖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다리기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요의 이제 양극화 현상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이 재하락할 것에 대한 이제 불안감으로 우량 자산을 좀 선호하는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보다는 약간 경기도권을 좀 선호할 것이고 경기도권보다는 서울을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쏠림 현상이 좀 더 많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사람들이 실제 이제 거주하는 의식주 중 하나이고 금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투자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황금성 측면이 좀 중요한데요. 황금성 측면에서는 비트코인, 주식 그리고 부동산 순으로 좀 속도가 좀 다릅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매도하면 당일날 이렇게 출금이 좀 가능하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하고 보통 T+3일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3일이라는 거래 시간이 존재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도를 하고 싶다. 하지만 매수자를 찾기 전까지는 이게 환금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은 이 거시경제 영향을 덜 받거나 더 받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투자자산으로서 모두 좀 비슷한 영향은 받지만 이제 속도의 차이 때문에 이제 그런 왜곡된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비트코인을 이제 한번 부동산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의 장점은 전 세계 어디서나 이제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고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부동산과 달리 좀 실제로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있냐 없냐 약간 이런 의구심이 있지만 뭐 그런 정도의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상승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공사비가 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감당이 좀 어려운 수준입니다. 최근 뭐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슈만 봐도 좀 그렇고요. 이제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PF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수분양자들이 분양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인데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분양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때문에 이제 이런 태양건설의 워크아웃 이슈도 좀 발생을 했던 것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아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은 뭐 그런 이슈가 좀 완화될 때까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뭐 일단 그래서 지금은 좀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보다는 좀 비트코인이 좀 더 괜찮은 투자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비트코인에 좀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이후에 이제 뭐 비트코인 사이클도 있겠지만 주식 부동산 사이클도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시기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면서 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보면은 태영건설도 그렇고 뭐 협상하는 내용 보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태영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건설사 위기론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부동산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은 지금 호재가 그래도 큰 호재가 눈앞에 있으니까 비트코인에서 한번 먹고 그거 갖고 부동산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제 꿈도 그거입니다. 네. 그 아까 저 질문을 이거 빠뜨렸는데 그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강세가 계속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막 가격이 더 올라가요. 아까 막 금시총도 넘을 수 있고 막 이런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달러의 가치는 이게 사실 비트코인하고 달러를 좀 대치해서 보는 관점도 있잖아요. 탈달러 현상 이런 걸 조금 더
강화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제 아마 그건 대부분 이제 비트 맥시멀리스트들이 좀 그런 비트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많이 분들이. 하십니다. 이제 비트코인 대중화로 인해서 달러가 망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좀 많이 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강세가 탈달러화를 엄청 부추기진 않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미국 전통 금융 기관들의 한번 움직임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미국 전통 금융 기관들이 이제 제도화를 하는 이유는 이제 오히려 미국 달러가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함으로써 달러의 유동성을 이제 창구를 하나 더 만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제일 큰 이슈이긴 한데 동시에 이제 작년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이미 출시가 되어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시타델이나 찰스 슈왑 등 미국 전통 금융 기관들이 그 가상자산 거래소의 EDXM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도권 내로 편입을 하면서 이제 달러가 들어갈 수 있는 창구를 계속 만들어 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금융기관들이 왜 그렇게 움직이냐 하면은 금융기관들은 경제적으로도 좀 밀접하지만 사실 정치랑도 많이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금지한다, 사기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던 이제 금융기관들이 갑자기 태도를 전환해가지고 이제 받아들이고 상품으로서 인정하고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자기네들 달러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이제 그렇게 뭐 비트코인의 이런 어댑션이 이제 탈달러화를 부추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런 어댑션이 좀 더 이제 그 달러의 가치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중에 많이 풀린 거를 가상자산 쪽이 좀 흡수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구나. 그렇게도 될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알트코인하고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하면 1억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사실은 저는 조금 더 비트코인을 분할로 매수를 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이제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감기라는 이슈가 있고 반감기 이후에 1, 2년 이내에 비트코인이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사실 가상자산 자체가 위험 자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안전 자산을 찾으려면 또 비트코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좀 대부분의 포지션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더리움까지 투자를 해야 한다 하시면은 뭐 비트코인 한 80%, 이더리움 한 20% 정도의 그런 비율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트는 이제 비트에서 100% 내고 원금 뺀 다음에 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그 비트가 만약에 한 3배 가면 이더는 6배 가고 막 이런 건가요? 약간 좀 그런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제 비트가 좀 무겁지 않아요. 시총이 크고 지금 전체 가상자산 시장 중에 도미넌스가 55%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무겁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는 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이제 사실 뭐 리스크는 또 그나마 좀 더 적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좀 덜 먹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좀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전략을 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도 어제 그저께 10%씩 빠지면 사실 뭐 삼성전자가 10%씩 빠지고 이런 건 거의 없잖아요. 제가 코로나 이후 못 본 것 같은데. 코로나 때도 10% 빠졌었나? 그렇죠. 쉽지 않죠, 되게.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 사실 뭐 플러스 되는 거는 그게 크게 막 이렇게 막 환열이 있다 하지만은 마이너스 될 때 사람들이 더 큰 스크래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봤을 때는 그냥 조금 그나마 안정적인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좀 질문을 주시는 게 2025년 금투세 있잖아요. 그거 좀 한번 금투세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금투세를 폐지한다라는 뭐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이제 그런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이미 좀 예견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제 최근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라는 뉴스와 관련해 가지고는 가상자산 과세도 그럼 없애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약간 가상자산 과세와 금투세는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약간 선을 좀 명확히 껐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이제 기타 소득에 해당되고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라는 의견인데요. 이제 올해 아마 총선이 4월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총선이 4월에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선거에 맞춰가지고 포퓰리즘 정책을 좀 내놓을 텐데 그에 따라서 이제 가상자산 과세가 어떻게 좀 될지 좀 지켜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더 연계될 가능성도. 연기될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지만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상자산 이런 과세는 할 것으로 좀 예상은 되는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좀 이게 완화가 될지 이제 그거를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금투세 폐지한다고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상자산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주면 좋겠지만 이제 좀 어. 정부가 이제 이거는 다른 법령이 다르다 선을 음. 긋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감히 뭘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그 솔라나는 네. 미국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리플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리플 투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되게 리플은 보면 제 주변에도 리플 강성홀더들이 있습니다. 리플을 좀 특이하게도 아마 또 이게 또 워낙 또 유명한 곳이고 이제 또 아마 또 어르신들께서도 좀 많이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리플은 좀 중화가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그 Proof of Work라고 작업 증명 또는 이제 Proof of Stake해서 지분 증명의 알고리즘으로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작업 증명이고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리플은 뭐 연합 비잔틴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작업 증명과 지분 증명 같은 경우에는 좀 무작위로 추첨된 검증인이 이제 블록의 생성과 트랜잭션 검증을 통해서 그에 따른 권한과 보상을 얻는 구조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리플의 합의 알고리즘 자체는 여러 검증인들이 원장에 추가할 트랜잭션 세트를 합의한 후 검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리플 재단에서 그 검증인 리스트, 유니크 노드 리스트라고 UNL을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약간 리플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검증인이기 때문에 이게 보다 좀 더 객관성. 중앙화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슈들이 좀 많고요. 아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되게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플 재단 자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그렇게 좀 진행하는 이유가 이렇게 좀 약 어느 정도의 그런 유니크한 검증인들이 있으면은 무슨 51% 공격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이런 해킹을 하거나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좀 안정적인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약간 그거는 약간 좀 가치관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걸 너무 중앙화되었다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중앙화되었어도 이에 따른 좀 다른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살펴가며 투자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전반적으로 비트부터 시작해서 이더, 뭐 솔라나, 뭐 리플까지도 이렇게 다 정리를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아까 앞서서 좀 그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좀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만약 한 1억 원 정도 있으면 어떻게 투자를 좀 하시겠어요?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비트코인에 큰 비중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올 4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이전까지 이제 비트코인을 좀 분할해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전략이고 반감기 이후에 한 1년, 2년 이후에 좀 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제 매수한 비트코인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묵혔다가 그걸로 이제 한 2배 정도의 수익을 거두면은 이제 원금은 회수하고 남는 수익으로만 이제 좀 알트코인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제 좀 수익률을 극대화하면 리스크도 관리하고 수익률도 관리하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아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매크로 시장 측면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에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되게 좀 좋은 시기라고 또 한번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제도권이 이제 편입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미카 법안 등 이제 그 법안들도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뭐 기업들이나 국가들이 좀 채택을 한다면은 이제 충분히 좀 더 괜찮지 않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베네수엘라인가요? 어디더라? 미켈 혼두라스도 있고 그다음에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그분도 대단한 게 그분도 이제 수익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나라에서 하루에 하나씩 사신다 그랬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좀 젊은 대통령이신데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투자를 진짜 그렇게 1년, 2년을 끌고 가면서 DCA를 어떻게 보면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 아직 그러면은 그 알트코인 전략은 안 나오신 거고요? 알트는 이제 좀 더 시기를 많이 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지난 연말부터 연초에 이제 각종 이제 회사들에서 이런 크립토 전망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대부분이 이제 비트코인 불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AI와 결합된 블록체인들이 약간 화두가 될 것이다. 작년에 이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챗GPT가 나오면서 AI, 월드코인? 그런 것들이 되게 좀 화두가 많이 됐었고 이제 지금 AI를 활용한 블록체인들이 좀 더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실물과 연동되어 있는 이제 뭐 디핀이라고 하는데 이제 RWA라고도 하고요. 리얼
월드 에셋해서 RWA 이렇게 실물과 연동된 블록체인들이 올해는 약간 붐이 올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되게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섹터들도 한번 잘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부 차원에서 그건 안 나오나요? 코인 이름은? 코인 이름은 저도 좀 더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보고서 한번 또 찾아보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RWA. 예.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3년은 사실 뭐 1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2,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연말인 12월에 5,7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 상승률로만 보면 한 거의 170% 정도가 되고요. 이제 작년 한 해 나스닥은 43% 상승을 했고 S&P는 24% 상승을 했고 금은 9% 상승했습니다. 사실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만 한 것이 없다라고 좀 사실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진짜 젊은 청년분들이 막 그 가상화폐 투자한다고 일부 언론에서는 약간 뭐 사기나 도박이나 뭐 진짜 한 번에 뭐 이런 횡재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제도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수익률로도 검증을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 뭐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이건 사기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좀 더 제도권 내에 편입된 자산이다. 그렇죠. 자산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뭐 비트코인은 사기다, 내재 가치가 없다, 주식은 기업 가치라는 것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뭐가 있냐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현재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말씀하셨듯이 뭐 엘살바도르 그리고 온두라스 경제특구뿐만 아니라 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법정화폐로도 채택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국가적인 채택이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요는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을 포함한 모든 이제 투자자산 시장은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호황기도 있을 테고 후퇴기도 있고 불경기 회복기가 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은 2013년 그리고 17년, 21년에 호황기를 거쳤었고 이후에 뭐 후퇴기, 불경기 그리고 회복기를 거쳤었습니다. 지금 2024년 현재는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불경기의 후반부 또는 회복기에 좀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사이클 속에서 이제 이 사이클의 흐름을 보면서 트렌드를 잘 파악하면은 충분히 뭐 돈을 벌 기회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오늘 또 이렇게 웅달님을 또 뵙고 웅달 책방이라는 좋은 유튜브에 좀 초청을 받아가지고 해서 너무 영광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웅달님께서는 이제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소리를 듣고 약간 그거를 좀 명확하고 쉽게 좀 보여주신다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많은 구독과 그리고 더 많은 주변 분들께 좋아요, 알람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시청자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유 별 말씀. 시청자 분들께서는 이제 건강하시고 좀 새해 복을 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시면 또 한번 시간 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록엑스의 표상록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